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이제 이 8번부터 문제풀이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이라고 나와 있고,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이고 육각형 벌집 모양의 2차원 평면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부릴 수 있고 열과 전기 정소성이 우수하다. 근데 이거는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이라는 이 한 단어만 보고도 바로 그래핀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게 평가원 6월 모평에서 1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한 3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니까요. 네, 9번 보시면 탄소 동소체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기준을 보시면 탄소 원자는 3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하는가? 3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밖에 없겠죠. 네, 뭐 플로렌이건 흑연이건 나노튜브건 그래핀이건 모두 다 네, 3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하기 때문에 아니오에 든다는 건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억 보기를 같이 보시면 모든 탄소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가? 딱 봐도 이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다른 기준을 한번 봅시다. 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가라는 기준에서 해당하지 않는 게 플로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래핀과 플로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저희가 이걸 기준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기준이 뭔지 엄청나게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가에서 결합각이 모두 같은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핀의 결합각이 모두 같은가? 아니면 플로렌의 결합각이 모두 같은가를 해서 이 둘을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왜냐?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즉 120도, 120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각형을 가지고 있죠. 108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정육각형의 120도만 가지고 있지만 그래핀은 정육각형과 정오각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각이 모두 같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아니오의 플로렌이 오기 때문에 네,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만나보기가 되겠고 디귿 보시면 물질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는 플로렌이 A보다 많다 하는데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는 12분의 1몰이겠죠 모두가. 왜냐면 12g을 딱 뗐을 경우에 모두가 1몰씩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g을 딱 뗐다 그러면 12분의 1몰만큼 모두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그래핀과 플로렌을 모형으로 줬네요. 그래서 두 물질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은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죠. 탄소 동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탄소 원자는 3개의 탄소 원자가 공유결합한다. 네, 맞죠.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탄소 거의 그러니까 저희 5개에 나와 있는 그 탄소 동수체 중에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탄소 동수체들은 3개의 탄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 1몰을 완전 연소시키면 CO2 1몰이 생성된다.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 60몰로 이루어진 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1몰을 갖다 쓰게 된다면 탄소 원자 60몰을 갖다 쓰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60개가 하나를 이루는 거니까 1몰계를 가져오면 60몰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1몰이 생성되지 않고 60몰이 생성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플로렌 연소시키면.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가와 다는 탄소 동소체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고요. 네, 이것은 플로렌이고 이것은 탄소 나노튜브겠죠. 네, 모양만 보고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가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두 가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화학원 A단원에서 리비 연소 분석법이나 할 때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개념을 혼동해서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탄소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CO2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탄소 사이 평균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108도와 120도를 평균 내면 한 110, 한 4도, 3도 나오겠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는 육각형 구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20도가 되겠죠. 평균을 내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다가 나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다에서 각 탄소 원자는 4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탄소의 동소 체중 X는 각 탄소 원자가 4개의 인접한 탄소 원자와 3연체 모양으로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인접한 탄소 원자 3연체 모양으로 공유 결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겠죠.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확실하게 매우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까지 나와있죠. 그래서 바로 다이아몬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가와 나는 다이아몬드와 플로렌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다이아몬드고 여기가 플로렌이겠죠. 왜냐면 이게 진짜 그 플로렌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긴 애를 플로렌이라고 하는데 또 이거를 명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런 거 가지고도 태클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짚어주는 거지. 굳이 뭐 수익이 안 줘도 딱 보고 플로렌 다이아몬드다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수능 문제다 보니까 짚어주게 되겠죠. 그런 의도에서 나온 문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건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당연히 얘네 둘은 동수체이기 때문에 탄소의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동수체이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요. 니은 보시면 물질 1몰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는 가와 나가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1몰에 탄소 원자 60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디귿을 보시면 물질 1g에 포함된 탄소 결합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탄소 결합수라고 했는데 그냥 탄소의 개수로 보셔도 솔직히 무방합니다. 탄소의 개수가 만약에 같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4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고 얘는 3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가 그래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를 하면 그냥 탄소 수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일부러 탄소 결합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 1g이 아니라 뭐 몰 단위로 주어졌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고려해서 4를 곱해서 3을 곱하고 해서 그 두 개의 수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것은 지금 1g이기 때문에 탄소 원자 수를 동일하게 맞춰둔 다음에 결합수를 비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훨씬 많겠죠. 네, 가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탄소를 포함한 3가지 물질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벤젠, 흑연, 플로렌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가와 나는 탄소 원자 사이 결합각이 같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각형 구조로 120도를 띄고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몰라도 딱 봤을 때 120도를 이룬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를 니은에서 가와 다는 1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나오는 거지만 다는 1몰에 탄소 원자 수가 60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를 보시면 나와 다에서 탄소 원자 수는 이웃한 3개의 탄소 원자가 공유 결합한다 나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다 3개로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화합물 AB와 CD를 각각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고 이제 표는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보시면 이제 새로운 단어로 들어왔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단어. 근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이게 대체 어떤 원자일까를 직접 대입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D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뭘까 하면서 좀 익숙지 않은 느낌이 발생을 해서 문제 푸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러니까 전자를 공유를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공유를 해서 8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반씩 잘라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전자를 원래 한 개 가지고 있는 녀석일 테고 얘는 전자를 7개 가지고 있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얘는 플루오린이 되겠죠. 아, 7개가 아니라 9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HF가 되겠고, C를 보시면 전자를 2개 잃어서 전자를 10개 가지게 됐다는 건 본래 12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Mg2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C는 Mg가 될 것이고, D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2개 얻어서 10개가 됐다는 거니까 O2 마이너스가 되겠죠. D는 O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가 H, B가 F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H와 O가 1대1로 결합한 화합물이 될 텐데, HO라는 녀석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H2O2가 되겠죠.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를 보시면 B와 C가 나와 있는데 이제 B는 플로린이고 C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MgF2가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모두 파악했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비공유 전자쌍수는 2개이다.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 비공유 전자쌍수를 한번 알아보면 일단 H가 있고 O가 있고 O가 있겠죠. 얘네 둘은 단일 결합을 할 것이고, 나중에 MO라고 해서 Molecular Orbital Theory, MOT라고 해서 그거를 배우시게 되면, 분자 오비탈 이론 그걸 배우시게 되면 얘가 몇 차 결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보통 산소가 결합할 때는 이중결합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중결합 한다 칩시다. 그러면 반을 잘랐을 때 얘는 3개가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밖에 없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이중결합이 아니고 일중결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OT 이론을 배우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지금은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으로 미뤘지만, 만약에 그 이론을 알고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훨씬 더 깊게 이 문제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화학의 묘미예요. 본래 딱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문제 같고, 특히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딱딱딱 뭔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유형이 많은데, 나중에 대학교에 가시면 대학교 문제 같은 거를 보시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F 오비탈은 뭐 어떻게 생겼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해나가려면 뭐 당연히 여러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MOT를 배우시게 되면 그것도 약간 논리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훨씬 재밌습니다. VB 티어리보다, VB나 뭐 VSEPR보다 훨씬 얘가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가에서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4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나는 MgF인데 MgF2인데 액체 상태에서 당연히 전기 정동성이 있겠죠. 이온 결합이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B와 C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MgF2를 뭐 그려보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이 딱 생각해도 플로린이 2개 붙어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할 거고, 그러면 Mg는 전자를 2개 없는, 아니 2개 이렇게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5분까지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단원, 아니 탄소 동소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각할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수능 문제에 나왔을 때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보통 화원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는 오히려 여기보다는 뒷부분에 산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맨 앞부분에 리비 연소 분석법, 거기서 최고 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운 파트라서 제가 빨리빨리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아직 산화원도 하지 않았고 H 단원, 뭐 G 단원 뭐 이런 엄청 많은데 H 단원까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2 단원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도를 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16번부터 빠르게 다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